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인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뉴포트 비치라고 불리는 해변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7년 이 뉴포트 비치에 이제 막 6학년이 된 초딩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핸드폰이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을 열심히 졸라보았지만 부모님은 엄격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등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 아이 같았으면 계속 떼를 쓰거나 아니면 포기를 했겠지요. 하지만 이 초등학생은 엄청난 검색 역량과 자신의 학습 역량을 총동원해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닌텐도 DS의 펌웨어를 조작하는 코딩 방법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그리고 펌웨어를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급기야 자신의 닌텐도 DS를 와이파이를 통해 전화를 걸 수 있는 핸드폰으로 개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닌텐도로 테스트 전화를 겁니다. 이 초등학생의 부모님은 본인들이 전화기를 분명히 사준 적이 없는데 어떨결에 아들의 전화를 받고 그만 멘붕에 빠지고 맙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고요? 네, 사실입니다. 바로 이 초등학생이 그로부터 3년 후인 17살에 현재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기업을 만들어버린 슈퍼 천재 소년 오스틴 러셀입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틴 러셀은 1995년생으로 올해 26살로 한마디로 일반인은 범접이 불가능한 엄청난 슈퍼 천재입니다. 오스틴 러셀이 불과 17세 때 창업한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9.9 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11조 원이며 작년 12월 스펙 상장을 통해 대박이 터져 현재 26살밖에 안 된 오스틴의 재산은 3.2 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3.6조 원가량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린 자수성가 억만장자로 등극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레이저로 주변을 감지하는 라이다는 향후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나게 큰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라이다가 무엇인지는 지난번 벨로다인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라이다에 궁금하신 분은 먼저 벨로다인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스틴이 정말 천재가 맞을까요? 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재가 맞습니다. 저는 이미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린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 혹시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잘 외우셨나요? 오스틴은 원소 주기율표를 언제 완벽하게 외웠을까요? 바로 2살 때 완벽하게 외웠다고 합니다. 10살 무렵에는 이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정도로 컴퓨터에 능통했고 자신만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특별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모두 인터넷과 책을 통해 스스로 독학해서 배웠다는 점입니다. 오스틴은 13살 때는 정원의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을 모아 버려지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수 재활용 시스템을 고안해 첫 번째 특허를 취득합니다. 이후 레이저 분야에 관심이 생긴 오스틴은 고등학교를 가는 대신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교의 베크만 레이저 연구소에 가서 레이저에 대한 자신만의 연구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누가 가르쳐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틴은 오로지 책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스탠포드 대학교 등 미국 탑 대학교들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레이저를 통해 주변을 탐색하는 기술에 대해 독학을 합니다. 레이저를 통해 3차원적인 지도를 만드는 3D 매핑 기술을 개발하였고 조기 암 진단 시스템, 무선 전력 시스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등을 독학으로 모두 만들어버립니다. 오스틴의 물리학 선생님이었던 토니 조단에 따르면 오스틴의 사고 능력은 워낙 넓어서 늘 50여 개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생각했다고 2017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스틴 러셀은 배움에 대한 열정 자체도 엄청났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000개 정도의 기사와 논문을 엄청난 속도로 읽는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인포메이션 스펀지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스틴은 17살 때 남가주의 뉴포트 비치 부모님 집 차고에서 본격적으로 라이다를 개발하기 위해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를 설립합니다. 이후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물리학 교수를 방문합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어린 학생이 갑자기 빛과 레이저, 물리학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세계 최고의 연구 수준을 자랑하는 스탠포드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이 교수님은 대체 이 학생의 정체가 뭔지 그 역시 멘붕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스틴은 곧 스탠포드 대학교 물리학과에 특례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오스틴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티엘이 학생 창업자들에게 주는 지원금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는데, 피터 티엘은 한눈에 오스틴 러셀이 세상을 바꿀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피터 티엘은 오스틴에게 10만 불, 약 1억 1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주었고, 오스틴은 루미나의 라이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퇴합니다. 오스틴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업자이자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아이첸 홀츠와 함께 경쟁사들에게 자신들이 만드는 라이더 제품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리에 자신만의 라이다를 만듭니다. 하지만 2017년 몇몇 벤처 캐피탈 펀드들이 루미나에 36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400억 원의 투자를 하면서 비로소 루미나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스틴은 20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라이더 설계 방식을 직접 테스트한 후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기술이 완성되자 상용화에 들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벤처 캐피탈 펀드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오스틴은 회사와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200여 명의 새로운 직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타 경쟁사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기술 혁신으로 라이다의 제조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라이다의 가격을 1000불, 즉 100만 원 이하로 내리겠다고 선언하여 시장과 투자자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벨로다인의 라이다가 거의 시장에서 원탑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벨로다인의 라이다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 그 당시 약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글로벌 차량 제조업체들이 갑자기 루미나에 파트너십을 요청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컸습니다. 물론 벨로다인도 질세라 기술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작년 11월 500불대의 고정형 라이다의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벨로다인과 루미나 모두 고정형 라이다의 가격은 500불대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라이다의 성능이 더 좋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향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계속된다면 라이다 가격도 점차 더 내려갈 것이고, 자율주행 차량에 보다 부담감 없이 사용될 수 있어 자율주행 시대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차량들이 라이다를 채택하면 이 벨로다인과 루미나 두 회사 모두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루미나는 2018년 테스트 및 개발용 라이다인 히드라를 출시합니다. 이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19년 드디어 가격은 더 내려가고 성능은 보완된 아이리스 라이다의 출시를 발표합니다. 아이리스는 벨로다인과 같이 360도 사방을 탐지하는 라이다는 아닙니다. 정면 120도 각도를 탐지하면서 1cm 간격으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전방 최대 500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루미나의 라이더는 기술 혁신을 통해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칩 설계, 디자인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루미나의 경우 다른 일반 라이더 기업들과는 다르게 1550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로 벨로다인은 905나노미터의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라이다 기업들은 905나노미터 파장대역의 레이저를 사용해왔는데, 그 이유는 905나노미터 파장대역이 집적화와 낮은 가격 구현에 유리한 실리콘 광 검출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05나노미터 레이저는 한 번의 레이저 조사로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좁아서 여러 레이저빔을 동시에 쏴야 하고 다수의 채널이 다양한 공간을 순차적으로 감지해낼 수 있도록 레이저를 받아들이는 센서부를 빠르게 회전해야 하는 등 기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905나노미터 파장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레이저 파워를 높이면 시각 안전에 문제가 있는 큰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벨로다인 역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미나가 사용하는 1550나노미터 레이저는 100만 배 이상의 높은 광출력 수준에도 시각, 즉 눈의 안전에서 출력 광원 파워를 높여서 라이다의 탐지 성능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905나노미터 레이저의 최대 장점인 실리콘 기반의 광 검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검출하기 위한 화합물 광 검출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검출된 신호에 대한 아날로그 증폭 디지털 신호 처리는 실리콘 기반 집적회로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실리콘 칩도 여전히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50나노미터 레이저는 여러 개가 필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집적화에는 불리하며 비용 또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550나노미터 레이저의 치명적인 단점을 슈퍼천재 오스틴 러셀이 이끄는 루미나 팀은 기술 혁신으로 상당 부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중 전문가가 있으시면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벨로다인과 루미나는 서로 다른 파장 영역의 레이더를 사용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단가를 낮추고 크기는 작게 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라이다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미나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루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대량 생산 자동화 공정을 완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볼보와 맺은 파트너십에 따라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는 2022년부터 볼보의 차량에 아이리스 라이다가 본격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임러 트럭과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루미나의 파트너사를 보시면 글로벌 탑10 차량 제조업체 중 7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생산 계약까지 맺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생산 계약까지 완료해야 실제로 대량 생산되는 차량에 들어가서 큰 매출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산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는 볼보, 다임러 트럭, 모비라이, 중국의 사익 자동차, 그리고 스텔스 모드로 아직 비밀리에 추진 중인 한 차량 업체의 총 5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생산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과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은 총 50여 개 기업이 있고 그중 생산 계약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 와 있는 기업이 현재 총 14곳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대량 생산 설비 체계가 완공되고 내년부터 볼보에 본격적으로 루미나의 라이다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차량 제조업체들이 생산 계약을 맺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렇게 루미나는 아직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매출이 나는 상황은 아니므로 작년과 올해의 예상 매출액은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15밀리언 달러, 약 160억 원, 올해는 26밀리언 달러, 약 300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35밀리언 달러로 약 4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400밀리언 달러, 환화로는 약 4,500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거의 배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한 837밀리언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루미나에서 자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가정하에 만든 예상 목표치이므로 정말 이렇게 회사가 잘 성장해 나갈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 분기마다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벨로다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미나와 벨로다인의 현재 매출액과 예상 매출을 보시면 벨로다인의 2024년까지의 매출액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벨로다인은 아직 2024년까지만 시킹 알파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루미나는 현재 슈퍼 천재인 오스틴 러셀과 저가형 라이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큰 기대로 주가가 벨로다인보다 훨씬 더 급등하였습니다. 올해 루미나는 160억 원의 매출밖에 없었지만 시가총액은 무려 11조 원이 넘게 올라 PSR로만 따져봐도 무려 700배에 달합니다. 상장 후 첫 3일 동안 루미나의 주가는 무려 110% 폭등하였고 주가는 42불까지 치솟습니다. 작년 말 이러한 급등에 대해 쇼셀링으로 유명한 시트로는 루미나가 분명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과열되었다며 루미나의 주가 폭등 시기에는 매수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루미나의 주가는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조정과 더불어 작년 최고점 대비 약 50%가량 하락한 24불대에 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여전히 미래 루미나의 주가에 대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평균은 34불로 현재 주가 대비 37% 높은 수준이며 목표주가 최대치는 40불로 현재 주가 대비 62% 높은 수치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3명, 강력 매수 1명, 보유 2명, 매도는 없습니다. 루미나와 벨로다인은 모두 엄청나게 좋은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두 회사 모두 여기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이 있으며 뛰어난 한국분 엔지니어들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 두 기업은 서로 경쟁하며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라이다 시장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자율주행차 시대를 보다 앞당길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나 책에서나 나왔던 자율주행차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저희의 삶에 가깝게 다가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괴짜 발명가가 설립하여 라이다 시장을 개척한 벨로다인, 슈퍼 천재 소년이 세우고 지금도 밤낮으로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루미나, 이 두 회사 모두 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